네, 반갑습니다. 오늘 해볼 강의는 이제 퍼피에 관한 강의이고요. 오늘은 되게 간략하게 짧게 강의를 만들어서 이제 막 강아지를 키우고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강아지의 이런 사회화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이 강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아지를 키우시는 퍼피에 1년 미만의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에게 조금 도움이 될 수 있게 강의를 만들었으니까 강의 잘 활용해서 우리 강아지들 사회화 잘 될 수 있게 같이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유용한 지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본 영상은 이제 반려견 행동 분석 및 보호자 교육 목적의 해설 콘텐츠로 공정 사용 원칙에 따라 일부 장면을 인용하였습니다. 걔는 훌륭하다 장면을 인용하였고요. 거기에 제 의견을 추가하는 식으로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늘의 우리 첫 번째 주인공. 자유롭게 생활하는 반려견 땡숙이. 이 땡숙이란 친구를 이제 중점으로 상황을 풀어갈 겁니다. 이제 퍼피에 대한 강의를 한다고 했죠. 이 친구가 이제 어미견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이제 합병견이 될 거고 마당에서 살아가는 반려견 이렇게 되실 겁니다. 차도옆 위기견 땡숙이 적혀 있죠. 이 제목에 옛날 집은 이렇게 차도가 바로 앞에 있는 주택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마당을 벗어난 바로 차도기 때문에 좀 위험하게 지금 살고 있지 않나라는 걸 여기 방송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 네, 이제 안전장치도 없어 언제든 사고가 날 수 있는 상황. 그러니까 지금 바로 앞이 차도입니다. 차도. 그래서 이 친구가 언제든지 나가면은 차 사고가 날 수 있는 상황이에요. 물론 이제 이 강아지도 차를 피할 거고 차들도 걔를 피하겠지만 그래도 무시 못하죠. 위험성은. 그래서 제가 펜스를 쳐서 해결이라고 적어놨습니다. 저 보시면 초록색 펜스가 보이시죠? 강혜원 훈련수님께서 이제 도움을 주셔서 여기 앞에 펜스를 쳤습니다. 근데 제가 이 장면을 왜 넣었냐면 지금 뭐 주택 지금 사시는 분들 중에서도 펜스 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이 펜스를 보면은 앞이 뻥뻥 뚫려 있죠. 이렇게 뻥뻥 뚫려 있으면은 그 안에 있는 반려견이나 개들이 밖을 보고 지질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면은 자기 펜스가 쳐져 있으니까 이제 구역이 정해졌거든요. 근데 밖을 보이면은 그 친구들이 경계를 하기 시작해요. 밖을 보이면 경계를 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 펜스가 안 보일 수 있게끔 또 해줬으면은 훨씬 개들이 편안하게 집에서 있을 수 있었겠죠. 저렇게 벽돌처럼 아예 안 보이게끔. 물론 상황이 여건이 여의치 않으면은 저렇게 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인데 100% 좋게 하는 방법은 이제 저 펜스를 안 보이게 가릴 수 있는 그런 것까지 활용하면은 더 좋을 수 있겠다. 제 의견을 덧붙인 겁니다. 자, 땡숙이가 유독 예민하게 반응한 곳이 있다. 지금 개울용 제작진분들이 땡숙이 집에 들어가는데 땡숙이가 유독 예민하게 반응한 곳이 있다고 하네요. 제작진이 들어가려 하자 금세다가 심하게 경계하는. 우선은 땡숙이는 바깥에 있을 때는 아우 아우 하면서 경계를 하다가 이제 이렇게 들어오니까 지금 제작진이 여기 있죠. 제작진이 오른쪽 끝에 보면 있는데 저 안에 새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새끼들이 있는 데만 가도 굉장히 심하게 경계를 하는 거죠. 아직 모성애가 나올 시기이기 때문에 제작진이 물렸어요. 물렸고 보니까 멍이 들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작진들이 이제 물렸다. 마음을 꾹꾹 미역국 끓여봐. 자, 보면 이제 우리 땡수기의 이제 애기들입니다. 새끼들 엄청 귀엽죠? 총 4마리를 낳았다고 하는데, 이제 보면은 보통 강아지들이 새끼를 낳으면 4마리부터 6마리까지 이렇게 낳거든요. 제가 키우는 된장이라는 푸들 강아지가 있는데, 그 친구는 6마리 낳았었어요. 그 친구 6마리 낳았었고, 저는, 그래서 뭐, 4마리를 제 재선을 다 받았는데, 2마리가 아무리 기다려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새끼를 낳기 전에 초음파로 몇 마리 있는지 확인을 먼저 하거든요. 그럼 이제 2마리가 안 나왔는데, 이게 안 나오면은 이제 강아지가 힘이 없어서 난산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어미견, 우리 된장이도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바로 가서 제왕절개해서 2마리도 낳고 된장이 바로 저기 중성화 수술까지
마무리해서 그렇게 마무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6마리는 다 좋은 분들께 분양이 갔죠. 어미개 모성애란 어미개가 모성애가 다들 있다고 생각하시죠? 맞습니다. 모성애가 있는 거. 근데 언제 있냐? 보통 출산 직후 가장 강합니다. 제가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은 제 된장이가 새끼를 낳고 새끼를 만지려고 하면 으르렁거렸어요. 물진 않았는데 으르렁거렸고 거기서 이제 으르렁거린 걸 무시하고 만약에 만지게 되면은 뭅니다. 제 친구가 호기심에 된장이 새끼 제 강아지 새끼를 만졌을 때 물리는 경우가 있었어요. 절대 무는 강아지가 아닙니다. 실제로 보면. 근데 모성애가 있을 때는 있을 때만큼은 굉장히 이제 강력한 그 방어적 기질이 나왔죠. 그리고 이때는 이제 모성애가 있으면서 새끼를 교육하기도 합니다. 뭐 젖을 먹이다가도 너무 세게 먹이면은 이렇게 맞기도 하고 아니면은 이렇게 땡깡 부릴 때도 어미견이 이렇게 탁탁탁 치면서 하기도 하고 이렇게 교육이 있습니다. 어미견이.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뭐 몇 개월 뒤에 바로 한 달 뒤에 바로 이렇게 간다. 이게 아니고 어느 정도 한 두 달 동안은 어미견이랑 같이 있으면서 어미견한테 배울 수 있는 것들을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가면은 이제 사회화도 되고 어미견한테 어느 정도 배운 상태에서 오면은 또 이제 우리 사람이 사회도 시켜주고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가 있어요. 사람들이 잘 모르는 포인트가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모성애가 점차 약해지다가 거의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새끼들이 이제 1년 뒤에 어미견을 만나면은 어미견은 그 강아지를 못 알아보고 서로 그냥 놀기도 하고 아니면 경계하기도 해요. 그래서 모성애는 나중엔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 사람처럼 끝까지 가는 게 아니에요. 이걸 듣고 굉장히 충격을 먹으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모성애는 나중에는 사라지게 되어 있다. 그래서 지금 이 새끼들은 이제 2달 정도 된, 8주 정도 된 애들인데 이제 새끼들이 문제라기보다는 사람들과의 밀접한 관계를 형성해야 할 시기인 거죠, 이제. 그러니까 타이밍이 좋았죠. 지금 강영 훈련사님이 오신 타이밍이 너무 좋았어요. 이제 사람들을 만나고 뭐 이것저것 다양하게 시도할 시기인 거죠. 2개월 때부터 갖고 있는 감정들을 표현할 수 있다고 해요. 사실 뭐 2개월 때부터는 아니고 1개월 때도 어느 정도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데 2개월 때부터 훨씬 많은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국한되어 있진 않고 다 감정을 표현할 수 있지만 훨씬 많이 표현할 수 있는 거는 2개월 때부터고 거기서부터 점점 감정이 표현할 수 있는 게 늘어나겠죠. 어쨌건 지금 중요한 시기라는 겁니다. 본질적으로. 사회화 시기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사회화 시기는 사실 뭐 2개월 놓쳤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7개월 언제든지 배울 수 있는 시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빠르면 빠를수록 훨씬 빠르게 배울 수 있겠죠. 다양한 사회화 경험 쌓기. 여기 어떤 말이냐면 어, 강아지를 만나더라도 정말 많이 만나야 돼요. 제가 앞에 강의에서도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개들을 최소 100마리 만나야 한다. 이 시기에. 그리고 사람을 최소 100명을 만나야 된다. 물론 좋은 강아지 100마리를 만나고 좋은 사람 100명을 만나야겠죠. 만약에 애기를 만난다. 그 사람이잖아요. 애기를 만나는데 애기들은 막 귀엽다고 막 만질 거예요. 함부로. 그러면은 그 강아지가 애기를 싫어하는 경험이 쌓이면서 사람이 좀 멀리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좋은 사람과 좋은 강아지를 많이 만나야 돼요. 100마리라고 했는데 이건 수치화시킨 거고 그냥 그만큼 많이 만나야 한다는 겁니다. 시간이 될 수 있으면. 그래서 우리 사회화 시기는 많은 것을 알려주는 것보다는 이 친구가 많은 걸 경험하면서 무서워하지 않는 강아지가 되는 거예요. 많은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 어릴 때 섬에서 자랐어요. 바다가 있는 섬에서 자랐다 쳐요. 그러면은 수영이나 이런 거에 어릴 때 많이 밀접해 있겠죠. 부모님이 이렇게 막 낚시를 간다든지 해녀라는 직업을 가지고 계신다든지 그런 분들이 계시면은 당연히 바다에 대한 좀 이런 거부감이 많이 사라지면서 자연스럽게 바다에 대한 무서움이 사라질 거란 말이죠. 뭐 그런 식입니다. 강아지도 그런 식으로 이런 무서워하지 않는 강아지 만들기 위해서 많은 경험을 쌓아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가 있어요. 엄청 막 힘이 넘쳐나는 퍼피인 애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친구들을 막 혼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건 혼내기보다는 놀이를 통해서 체력을 빼주거나 아니면 경험을 시켜주셔야 됩니다. 시켜주기 적게. 어쨌건 혼내지 말고 놀이를 통해서 많은 경험을 쌓게 하고 체력이 방전이 안 된다. 그 방전을 시키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지 혼내면 안 돼요. 그러면서 천천히 어느 정도 체력을 소진시킨 다음에 좀 기다리는 연습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천천히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장난감으로 알 수도 있음. 이게 강아지들끼리 같이 퍼피끼리 있다 보면 막 같이 놀거든요. 근데 그게 그냥 가만히 방치하고 냅두다 보면은 서로가 서로를 장난감으로 이렇게 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어떤 강아지가 자연스럽게 카밍 시그널을 해도 이 강아지는 무시를 한다든지 알아듣지 못하고 계속 그 강아지를 노는 거죠. 우리 정강이 때 퍼피랑 노견 이 강의가 있었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그 퍼피 웰시코기는 이제 그 노견한테 거의 장난감처럼 노는 거죠. 음, 절대 그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조심해라. 그래서 이러면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다. 지금 어느 정도 감정도 알게 됐고 하니까 놀다가도 이런 강아지가 자꾸 이 강아지가 나를 자꾸 이렇게 장난감처럼 노네? 날 이렇게 괴롭히네? 이런 거를 이제 느낄 시기거든요. 근데 그게 계속 반복이 되면은 사회화가 멀어지거나 아니 그 강아지랑 관계가 멀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놀이들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강아지랑만 놀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제 저희 유치원에 도비랑 이제 블랑이라는 친구인데 둘이 정말 행복하게 잘 놀아요. 잘 노는데 블랑이가 약간 도비를 장난감처럼 노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넣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귀엽게 잘 놀고 있어요. 잘 놀고 있는데 다시 한번 볼게요. 굉장히 귀엽게 잘 놀고 있는데 도비가 결국에는 멈추거나 하지 말라는 제 신호가 와요. 그럴 때 제가 말려주지 않으면은 도비는 또 제 블랑이 같은 애들이랑 덜 놀게 되겠죠.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중재를 할 수 있으면 또 좋아요. 저희 유치원은 제가 계속 상주하기 때문에 계속 그런 걸 보면서 중재를 시켜주지만 만약 이걸 그냥 방치하고 냅두면 결국에 둘이 사이는 틀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강아지들을 구분할 수 있게 생후 3주 뒤 목에 리본으로 표시해주면 좋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태어날 때부터 약간 실이나 색깔별 실로 묶어가지고 구별을 하게 했어요. 첫째, 둘째, 빨주노초 파란보 이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실로 우선 처음 했다가 커지면은 이제 약간 목줄이나 이렇게 자연스럽게 바꿨거든요. 이렇게 해주면은 나중에 크고 나서 성장하고 이제 목줄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이 목에 대한 거부감이 많이 사라지겠죠. 어릴 때부터 착용하게 되면. 이 친구는 이제 2개월밖에 안 됐고 다른 강아지는 너무 잘 노는데 왜 얘만 소심할까요? 희한하지 않나요? 같은 환경에서 자랐고 같은 배에서 태어났는데 얘는 소심해요. 기질이 매우 중요하다. 이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어느 정도 성격이 소심한 성격을 타고난 거죠. 이런 친구들은 사회화를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야겠죠. 왜냐면은 아까 제가 사회화에 중요한 것 중 두려움이 많은 강아지로 만들지 말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친구는 지금 기질 자체가 어느 정도 무서움이 깔려 있기 때문에 많은 경험을 통해서 내가 이런 걸 경험해 보니까 별거 아니네라는 이제 자신감을 계속 키워줘야 돼요. 그거는 이제 뭐 혼을 내거나 하는 게 아니죠. 놀이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늘리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 거죠. 저런 친구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장난감 상자를 만들어서 애들이 올라갈 수 있게 하고 그 장난감과 자연스럽게 놀 수 있게 하면서 나중에는 이빨이 나면서 이빨이 가려질 시기에는 그 장난감을 가지고 막 물면서 터그 놀이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중요해요. 저 박스에 올라가는 건 간단합니다. 그냥 간식을 그 박스에다 던져주면 돼요. 아니 먹는 사료나.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그 장난감 상자를 좋아지게 만들거나 장난감을 좋아하게 만드는 그런 방법이죠. 방석도 좋고요. 캔들도 좋고요. 뭐 어떤 방식이든 좋습니다. 어디든 그냥 이런 다양한 경험을 시켜주는 게 좋아요. 자, 이렇게 한참 갖고 놀다가 안 갖고 놀면 치워주고. 왜 우리 장난감 치워주지 않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왜 치워줘야 할까요? 장난감을 치워달라는 말이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강요 훈련사님께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강아지가 계속 장난감이 보이면 흥미가 떨어져요. 예를 들어 우리 사람으로 칠게요. 우리 사람이 치킨이 있어요. 치킨이 있는데 처음에 치킨이 맛있다고 막 먹어요. 근데 그게 매일매일 나와. 그러면 치킨을 매일매일 먹을 수 있을까요? 결국엔 질리겠죠? 그거랑 같은 맥락입니다. 그 강아지도 이 장난감이 매일매일 보이고 있으면 금방금방 질려요. 그러니까 치워줬다가 놀 시간 됐을 때 꺼내줬다가 이러면은 그 장난감에 대한 애착이 생기고 애정이 생기면서 장난감이 오면은 놀아야지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렇게 퍼피들이 여러 마리 있을 때는 장난감으로 나중에 싸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강아지가 있을 때는 장난감을 되도록이면은 바로바로 치워주거나 놀더라도
따로따로 노는 게 좋습니다. 같이 놓으면은 이 질투를 할 수도 있거든요. 내 거라고 하기도 하고 소유욕이 발동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장난감은 항상 치워주는 게 좋습니다. 네, 오늘은 강의는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요. 굉장히 짧게 마무리했죠. 네, 강의가 짧게 마무리된 만큼 좀 포인트만 집어서 강의를 했고요. 네, 지금 이제 막 퍼피 시기를 키우고 계시는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내용으로 들고 왔습니다. 다음에는 좀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